국민 여러분, 요즘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요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왔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귀대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보통 말로는 탈령이라고 그러죠. 탈령 처리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군무 이탈 죄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사실 휴가 나왔다가 한 20일 나왔다가 몇 시간 좀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날 들어가. 그렇지 않습니다. 군에는 아주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군은 그야말로 기강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무 이탈, 아니면 탈령병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황제 휴관이 하여튼 특권청이 온갖 불법 비리를 저지른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태도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사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이 대응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방부 민원실,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 기록해놓은 문건집에 2017년 6월 달에 추미애 장관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겠죠. 자기 아들 휴가 문제와 관련해서 문의한 전화가 왔던 기록이 민원실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누가 전화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나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 전화 건 사실이 없다.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 그래서요, 그러면 남편이 했느냐?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게? 자기 아들 문제로 엄청난 무리를 지금 빚고 있는데, 그 전화건대에 대해서 그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했다는데, 자기는 전화건 사실이 없다. 그럼 남편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말은 안 합니다, 이게. 남편한테 확인은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 이런, 만약에 형편이, 남편이 예를 들자면 사경을 헤맨다든지, 그래서 형편이 아니라면, 그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설명도 없이,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기는 전화 건 사실이 없다. 그건 남편이 했느냐? 남편한테는 그걸 물어보지 못했다.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 이거는 보통 오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수사와 관련된 이런 법질서와 관련된 책임자가 바로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국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혹도 이 사실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친족과 관계된 문제로서 유죄가 거의 확실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좋다. 즉, 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답변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유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유죄를 확인하는 거. 이걸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뻔뻔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것을 추궁하니까, 특히 이제 이 보좌관 문제가, 보좌관이 최씨하는데, 추미애 당시 당 대표로 있을 때 보좌관이 최씨가,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요, 전혀 전화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왜
이 보좌진이 그런 전화를 하느냐,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그랬는데 그 보좌진이요, 그 보좌관이 자기가 그런 전화를 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답니다. 아마 그 추미애 장관 덕분으로 행정관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이 뭐한데 전화건 사실이 없는데 전화건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전화건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 또 더 물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 도대체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거는 마침 그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참 웃기는 사람이죠. 조국시 백서라는 걸 모셨다는데, 즉 조국에는 아무 죄가 없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전화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문제와 관련됐는데 뭐한데 보좌관이 뭐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느냐,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뭐 횡설수설해서 나중에는 또 확인하고 싶지 않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이 뻔뻔스러운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 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추미애 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 세 부분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이 뉴스를 뭐 안 봅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정말로 건방지게 짝이 없는 발언을 한 건방진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발언 아닙니까?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그대로 두고 있으면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당도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정말 제대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든지 야당이 총사퇴를 하든지 택해야 됩니다. 저 국회에서 말이요, 말장난 비슷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국민도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들한테도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한 2, 3년 전에 국민들이 제대로 뭘 못할 때 개돼지 취급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 자칫하면 정말 이대로만 묵과한다면 개돼지 취급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은요, 그저께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성명선지 메시지인지 뭘 하나 발표를 했는데, 자기 남편도 다리를 못 쓰는데 아들도 그래서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자기가 전혀 부탁할 일이 없다. 부탁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아무 부탁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검찰 개혁은 자기의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아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을 추미애가 해야 됩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입니까? 이게 지금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검찰을 지금 권력의 죽으로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추미애 씨는 이것도 모릅니까? 근데 그러면서요, 검찰 개혁은 자기의 운명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할 수 없다. 이따위 지금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에게 검찰 개혁을 맡겨놓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당이 하는 행태가 참 가관입니다. 한두 사람이 가관이 있는 게 아니지만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 좀 아는데 그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여당만 되면 그런가 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전화했어도 그 물어본 거지 그건 청탁이 아니다 이거야. 뭐 좀 잘 봐달라고 한 거 아니다 이거야. 물어본 거다 이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집권당의 대표가 대표 또는 보좌관이 뭘 물어본다.
그게 물어봤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디 군에 가 있는 어떤 뭐 자기 친척이든지 누가 부탁을 해서 한번 전화 한 번만 해주시라고 해서 훈련소장이든지 뭐 부대장한테 제가 아는 애인데 그애 요즘 뭐 말씀 없이 잘했습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것같이 큰 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본래 금지하는 법이 김영란법입니다. 이거는 말하면 청탁을 설사 부대 배치가 용산으로 못 가고 뭐 어정부로 갔다나요? 어정부입니까? 또 평창올림픽 통역관으로 못 가고 그대로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탁 미수입니다. 미수도 범죄입니다, 이게. 그런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명시하게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부탁한 건 아니다. 전화그래서 알아본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말하자면 이 불법과 비리를 청산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의 부정부패로 노무현 대통령이가 그래도 자살하고 한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현재의 여당, 지금은 이낙연 씨가 대표인데 그동안 이해찬 씨가 대표돼서 여당은 그걸 무슨 표적수사니 정치보복이니 그래 현재의 정권이 전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지. 그 조사하는 것을 보고 보복이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권력층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아무런 분노도 저항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분의 추미애 아들 사건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조국이 사건 아니십니까? 조국이 사건을 나중에는요 제도 탓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도가 그랬다. 관행 탓으로 돌렸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제도가 좀 미비해서 그랬다. 그딴 소리 하면 됩니까? 그게 이 정권입니다. 이 정권. 그 다음에요, 이낙연 씨라는 사람, 이낙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사람 지금 뭡니까? 당 대표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상황에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뭐 대통령 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추미애 아들 사건과 관련해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 도대체 이 사람 돌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당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혀졌다. 밝혀지기는 밝혀졌어요. 내가 좀 착각했네. 유죄로 밝혀진 건데, 유죄로.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이낙연 씨가 하는 말은 이제 아무 문제될 게 없다. 더 확실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밝히면 되고, 그리고 뭐라고 말했나? 야당의 정치 공세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걸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아들 문제가 있으면 장관 사퇴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퇴시키지 않고 이런 온갖 말도 되다 하는, 이거는 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남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이걸 국민 앞에서 말하는 거. 국민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길래 이따위 말을 국회에서 하고 앉아 있습니까? 또 국회의원들도 그따위 말이나 듣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때는 진짜 이런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헌법상 국민의 저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처럼 정권이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의 주민, 국민이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이는 중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입니다. 쫓아내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법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대중투쟁, 국민의 저항권 발동을 통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말하자면 4.19 혁명이라든지 또는 87년 6월 항쟁이라든지 하는 이런 국민 저항권 발동으로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저항권 발동을 통해서 이 정권을 쫓아내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과 그리고 자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활동을 이게 뭐 이분이 처음 드러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8월 초쯤에 제가 이런 마음을 딱 먹고 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번창을 해서 당분간 지금 좀 제가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문제도 이게 지금 코로나 계엄, 코로나 독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위험성이 높은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말하자면 탄압하면 안 됩니다. 박탈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정부의 이 무차별적인 횡포에 대한 저항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 말씀은 이 추미애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정권은 그야말로 법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말하면 윤리도 무시하는 도대체 상식 자체를 무시하는 정권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국민의 저항권 발동을 통해서 이런 정권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